전인들이 조선, 한국, 일본 这是평화를留下来的이야기。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인간이 정말 얼마나 조각보 창립 10주년 행사 2021 경계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부 순서인 경계를 넘는 10년의 빛과 미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의 역사 10년 사회를 맡은 조각보 이사 최선희입니다. 조각보 공동대표 장올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만나 함께 즐기는 잔치 자리를 만들지 못했지만 대신 이렇게 독일, 미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등 지구촌 각지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1부 경계를 넘는 10년의 빛과 미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 역사 10년 조각보의 지난 10년간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함께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Here Stories 다시 만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 이야기 나누기 책자 발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2부 순서는요. 랜선 위의 평화, 차별과 혐오를 넘어 순서에서는 김현미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고 줌 화상회의로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서울 행사장과 연결해서 코로나 시대 동포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 한준 캠페인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 총 10분께는요. 삶 이야기 책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서에 작성하신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참여해 주셔야지만이 추후에 연락과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조각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사진으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조각보에서는 다시 만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조선족, 제일교포, 사할린 한인, 고려인. 한국사에서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동포들이 자기 이름으로 만나 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2012년 가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동포 여성들이 개인사를 나눠온 것이 어언 10년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삶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진실을 이해하는 과정은 언제 봐도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동포 여성들이 살아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유라시아 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분단으로 막혀버린 반도의 삶에 답답했던 남한 여성들도 동포 여성들의 삶을 따라 어느덧 광활한 대륙을 거닐 수 있지요. 삶 이야기에서 역사 이야기로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삶 이야기는 평화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삶 이야기 나누기라는 대화운동이 일상적인 평화운동으로 자리 잡고 널리 퍼지도록 조각보와 동포 여성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미수입니다. 상호이의 평화 교육은 우리 동포 여성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남과 북 그리고 동포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평화 교육입니다. 북한 동포,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그리고 제일 동포 여성들이 강사가 되어 외부에서 초청을 받아 강의를 찾아가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상호이해 형식의 평화 교육입니다. 2019년에 조각보의 프로젝트로서 출범을 했고 수차례의 강사 워크숍을 통해서 작년 2020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봉담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가면서 상호이해 평화 교육의 공간을 더 넓혀가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보의 피스테이블 팀장 최효정이라고 합니다. 피스테이블이 2019년부터 시작돼서 어느덧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피스테이블에서는 남한 주민들과 북한 주민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분들이 모여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문제들은 무엇이고 또 향후에 우리가 한반도 공간에서 편견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는지 연구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소통 공간입니다. 조각보의 삶이야기 모임과 그리고 상호이해 평화교육과 같이 피스테이블에서 나누어진 소중한 의견들이 더욱 확장성을 갖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각보의 10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각보 무궁화 대표 김미영입니다. 조각보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 조각보는 관심을 갖게 해준 아주 고마운 곳입니다. 지난 10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각보 진달래 무궁화 모임의 진달래 대표 박정아입니다. 와, 벌써 조각보 창립 10주년을 기념한다니 우리가 서로 만나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이해하고 습득하고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조금씩 줄여온 그 10년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각국의 음식, 음악,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듬어서 책자도 만들었고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각보 창립 10주년 정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주제의 토론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후를 대비하는 실속 있고 발전적인 모임을 추구하며 모두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각보 민들레 대표 박연희입니다. 우리 조각보가 이젠 10주년이 되었네요. 오늘 중국 동포 자매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각보가 승승장구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바라기 대표 장올가입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조각보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유익한 교육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앞으로의 조각보의 발전을 위해 노력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각보 회원이고요. 경기 북부 지부를 준비하고 있는 임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조각보에 푹 빠지게 된 것은 삶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이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이 따뜻하고 강한 그 힘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 파주 시민들과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부를 만들겠다고 나섰고요. 그래서 경기 북부 지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 파주에서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디아스포라 여성 그리고 여성만이 아니라 이런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조각보와 함께 하면서 여성의 힘으로 평화도 만들고 그다음에는 그 아픔, 분노, 미움, 회한 이런 모든 것을 사랑의 힘으로 엄마의 힘으로 그리고 여성의 힘으로 녹여내는 이런 활동을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각보 10주년 진짜 축하하고요. 자축하고요. 조각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보 경기 남부를 준비하고 있는 김채화라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조각보를 알게 되었고 조각보의 삶의 이야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기 남부 사무실 준비는 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산에는 다문화 도시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산은 상호화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산시에는 100여 개 나라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남부는 이 100여 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담고 싶습니다. 그들의 한국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고 그들의 고향의 이야기는 어떤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이면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조각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김숙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각보 사랑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이었죠.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예, 지금 우리 채팅창을 보니까요. 지금 참가자분이 딱 100명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10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삶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서적으로 사 주시면 저희가 팍팍팍 순위가 올라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조각보는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후원과 회원가입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중간 화면에 나오는 행사 중간중간에 나오는 아래 화면을 참고하셔서 저희 조각보 후원 계좌를 반드시 적어주시고 이 자막 속에서 커다란 이 꿈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럴 때 꼭 빠지지 않는 축하가 있으시죠. 그래서 조각보 10주년을 맞이해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 정인선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님, 문하영 피스모모 대표님, 최상구 지구촌 동포연대 사무국장님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사단법인 조각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2021 경계를 넘는 랜선유의 평화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조각보의 활동을 살펴보고 국경과 시공 간의 경계를 넘어 한인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각보라는 이름처럼 전 세계 각지에 계신 한인 여성들께서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조각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성가족부 역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는 한인 여성들의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 정인성입니다. 경계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어라는 주제로 하는 조각보 창립 10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인사동을 걷는데 조각보 전시회를 하고 있는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숙임 이사장님이 떠올라 일부러 그 갤러리에 들러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천재질과 색상을 이어붙인 조각보는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세계사, 동아시아 역사, 그리고 한반도 역사의 질곡께서도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께서는 사랑과 겸겸함과 꼿꼿함으로 자기 스스로와 가족을 길러내신 조각보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각보 애프터 10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행복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조각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시고 통일운동에 온 마음을 다하신 김숙임 이사장님께 무한한 찬사와 함께 존경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동포연대 사무국장 최상구입니다. 조각보 10주년 행사 경계를 넘는 랜선 위의 평화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출판된 서적 다시 만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 이야기 출판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조각보의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져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이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조각보 활동에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주년 행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교육단체 피스모모 대표로 활동 중인 문아영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깊이 애정하는 사단법인 조각보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조각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우리 김수김 대표님 덕분이었는데요. 초대해 주시는 자리마다 제가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 기대감보다 훨씬 큰 뭉클함과 또 굉장한 감동을 받고 늘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단법인 조각보가 가지는 힘은 신비롭다입니다. 누군가는 꼭 나누어야 하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조각조각 모여서 아름다운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조각보처럼 이 한국 사회에 또 아시아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멋지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따뜻한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조각보를 대표해서 김수김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니 큰 기운을 받습니다. 10년 전 탈북민 여성을 포함하여 이주 동포 여성들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잊혀진 이산의 역사와 잊혀진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광대하고 깊은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며 성인종 민족국가 수많은 경계를 넘었던 디아스포라, 그들은 가장 확장된 세계관을 지닌 존재로서 많은 자극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분단에 갇혀 협소한 틀 안에 머물던 우리들에게 더 넓은 시공간을 열어주었고 인간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실로 문화적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 주체가 되어 가슴 설레며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운동, 평화운동을 기획하고 전개하며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나서라 하는 이 새로운 영역에 지금까지 온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전대미문의 시대에 조각보는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소중하게 다진 네트워크와 리더십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여성들과 함께 경계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는 우리들의 민족사, 우리들의 여성사를 새롭게 힘차게 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축하할 일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조각보에서는 삶 이야기 정기적 대화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북한, 일본 출신 동포 여성 참가자 12명의 삶의 여정이 담긴 Her Stories, 다시 만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 이야기 책이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네, 참가자들과 함께 책을 집필하신 윤은정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삶 이야기 사회를 보면서 182분의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금 장월가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책의 12분의 이야기로 대표되어서 책으로 묶여져 나왔는데요.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책을 만들라고 후원을 하며 이렇게 부추겨 이렇게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희옥 선생님부터 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수고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꼭 읽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책 속의 문구를 잠시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삶 이야기 프로그램에 초대에 응했던 182명의 참가자 중 12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삶 이야기의 내용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타인의 진실을 이해하는 이 아름다운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소개하고픈 마음 또한 큽니다. 갈등과 편견이 있는 곳 어디서나 삶 이야기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12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남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흩어져 살았던 우리의 또 다른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명의 삶 이야기와 함께 한반도를 출발하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간 한민족의 삶과 역사 속을 찬찬히 거닐어 보길 바랍니다. 능숙하게 우리말을 쓰는 참가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동포는 중국말과 북한말에 영향받은 우리말을 쓰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동포는 러시아말에 영향받은 우리말을 씁니다. 다른 체제, 다른 사회, 다른 문화가 섞인 동포들의 우리말을 발아 그대로 옮기려 애썼습니다. 12편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우리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 여러 가지 말맛이 느껴졌으면 합니다.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오래 헤아렸으면 합니다. 여기 12분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동영상을 보니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도 빨리 사서 한 10권쯤 사서 아무튼 지금 이곳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10권을 사서 주위 분들에게 다 돌려야지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채팅창에 3이야기 발간 축하드립니다. 김경희 선생님. 그리고 궁금합니다. 기대됩니다. 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선 곳에서 경계를 넘어 축하하게 되고 더 뜻깊고 의미 있는 10주년 행사네요. 책축을간도 축하하고 10년간 애써오신 걸음도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명신님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조각보 창립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선조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출간에 애쓰신 윤은정 선생님, 조각보 모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 한 줄 캠페인 열심히 차해 주시는 분, 총 10분에게 지금 소개된 이 삶 이야기 책자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가 1부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삶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책 발간을 축하드렸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조각보가 제대로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정말 저희에게 귀한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의 공로패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호명하는 분은 한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먼저 박희옥 선생님,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상은 저희 김수김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패가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엄청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럼 공로패 박희옥 선생님, 귀하는 다시 만난 코리안 여성들의 삶 이야기 책 발간 지원을 통해서 남과 북, 동포 여성 간의 편견을 극복하는 조각보 대화운동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조각보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보내주신 남다른 애정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조각보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27일 사단법인 조각보.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과 이사장님 함께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네, 저 끝나시고 박경호 선생님 잠깐 옆에 서 계셔 주시고요. 함께 모두 찍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네. 요거 이어서 노을공원. 네. 다음으로는 노을공원 시민 모임의 이재석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로패 노을공원 시민 모임 비단체는 병화의 뿌또막 남과 북의 김장 담기기 행사 지원을 통해 음식을 매개로 남과 북 동포 여성 간의 문화 교류를 도모하고 상호 이해도록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조각보 10년을 맞이하기까지 보내주신 남다른 예정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조각보 전 회원님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27일 조각보 사단법인 조각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님, 최경원 전 조각보 이사님도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두 분 모시고 기념사전 찍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조각보는 우리 공로패는 이후에 잘 두 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찍기 전에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선생님들 소감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희옥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각보 1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봤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도와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됐으면 하고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반갑습니다. 노을공원 시민모임 이재성입니다.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게 적절한 건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뭔가 이 상을 받으면서 짠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이 아픔이 아닌가 싶어요. 난주도 노을공원 시민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쓰레기산, 인간의 욕망이 쌓아놓은 그 산에다가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건데 공교롭게도 거기도 10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각보의 성장하는 걸 보면서도 저희들도 많은 그런 걸 좀 이 가슴 짠하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을 주셔서 이사장님하고 조각보 관계자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근사한 기념사진을 우리 대표님도 함께 가셔서 많은 행사에는 기념사진이 잘 남아야 됩니다. 아유 고우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부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드시지 말고 꼭 이어지는 일부의 랜선 위의 변화, 차별과 혐오를 넘어 순서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부 코리아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의 역사 10년에 이어서 2부 2021 경계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어 랜선이의 평화 3차 피스테이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2부이자 제3차 피스테이블의 공동사회를 맡은 조각보 공동대표 김영임, 네, 조각보 피스테이블 팀장 최효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1부에 이어 줌 화상회의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무척 감사드립니다. 이제 2부 시작을 축하하는 오프닝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 차이프코스키 음악원에 재학 중인 나누리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리랑 연주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저마다 사는 곳, 처한 상황은 달라도 이 아리랑 속에서 강하고 뜨겁게 하나됨을 느끼는 연주였습니다. 우리 나누리 바이올리니스트는 우리 대륙보 조각
대륙의 조각보 회원이신 김숙진 선생님의 따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효정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먼저 김지은님께서 책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네, 이다현님,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허스토리스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유정숙님, 마순이 선생님 삶을 축복합니다. 또 개인적인 염원을 담으셨고요. 네, 김경희 선생님, 꼭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런 댓글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서도 현장에서도 아주 응원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 2부 랜선이의 평화 차별과 혐오를 너머의 3차 피스 테이블 순서입니다. 이 피스 테이블은 지난 8월에 1, 2차 조각보 피스 테이블 회의를 발판으로 하는데요. 피스 테이블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각계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관련 의제와 비전을 논의해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포럼입니다. 오늘 3차 피스 테이블에서는 지난 1, 2차에 나온 논의의 결과를 또 모으고 확장하면서 조각보가 현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문, 토론문, 선언문을 통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소감 또는 궁금한 점 이런 것들 댓글로도 많이 소통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 10분 선정해서 저희 책 선물 드리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한 그 이름으로 화상회의 상단에 있는 이름을 바꿔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각보 회원분들께 늘 아주 소중하고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께서 혐오와 차별 너머의 세계로의 안내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약 15분가량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각보 창립 1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각보에 자주 참여하기도 하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순간에 책을 만들어내시고 이 모든 행사를 이렇게 꼼꼼하고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역시 10년의 내공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친구이며 동시에 제가 존경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그런 그런 위험의 강을 넘어서는 안내자가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한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만 제가 만나볼 기회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제 발표는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한국을 부모님의 또는 할아버지의 조국, 고향, 모국 또는 기원의 장소 또는 꿈과 욕망의 장소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순례지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자신들이 상상했던 한국과 현실의 괴리는 너무나 크죠. 한국에서 와서 힘든 시간을 갖고 있지만 나의 부모와 나의 조상들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열심히 살면서 어려운 조건을 극복했던 것처럼 본인들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우리라는 말, 한국인이란 말은 매우 편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집니다. 한민족이란 공통점도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우리라는 한국어에 포함된 존재는 소위 순혈의 한국 부모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 소위 한국말, 표준 한국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100% 한국인은 출생지, 혈연과 언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한민족이지만 한국에 정주하지 않고 이주한 사람은 재외동포로, 부모 중 한쪽이 한민족이 아니면 혼혈로 구분되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한국 사람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특권화된 원초적인 감정은 포석과 배제의 경계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소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는 것은 늘 혐오와 차별이 쉬운 대상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폭력의 구조를 꿰뚫어보고 비판하고 변화시켜낼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 동포분들이 어떤 고통과 돌봄의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었던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이주자들과 동포들이 주로 애용하는 국공립공원이나 적십자병원은 코로나 지정병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병이 있는 동포분들과 이주민들은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이들의 건강권은 크게 위협됐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한 정보도 영어와 중국어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많은 혼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공포는 혐오에 대한 어떤 공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숨죽인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테리아, 탄소, 쓰레기, 바이러스 등의 위협을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 등의 탓으로 덮어씌우는 혐오의 감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 초기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란 이유로 중국 동포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 정서가 퍼졌고 몇몇 상점과 식당에서는 외국인,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간병인 제중동포 여성들은 마스크를 2장씩 겹쳐 썼습니다. 자신이 병균을 옮기는 자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동시에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모든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동포 여성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낯선 땅에서 외롭게 혼자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재외동포 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은 돌봄의 자격을 받지 못하는 존재여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고 돌봄에서 배제되는가는 사실 혐오와 차별의 결과물입니다. 한국 사회의 빠른 경제 발전이 한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수백만의 재외동포와 한국에 나와 계신 많은 디아스포라 여성들을 포함한 남성들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교육받고 훈련해온 노동, 능력, 기술, 지식과 감정 돌봄 헌신들을 한국 사회에 쏟아부으면서 함께 이룩한 성과입니다. 이들은 모든 지역과 체제의 사회 변화와 갈등을 경험했고 강흥을 느끼며 반응해왔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기여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주민이 자신이 기여한 노동만큼 한국 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에 반응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 동포의 어떤 욕구나 외침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아픈 노인이나 환자를 간병하고 어린이를 돌봤던 제중동포, 북향민, 고려인 등은 본인이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도 돌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령화되었다는 이유로 쓸모없거나 사회적 비용을 축내는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낙인을 받습니다. 제중동포가 많이 사는 대림동에 자주 갑니다. 거기는 복지시설이 없죠. 동포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동포들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과거 우리나라 기업체, 건설 현장, 병원, 요양원, 식당, 가정집에서 열심히 일해온 사회적 기여자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 미디어, 지식 구축에 기여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돌봄 여부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포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혐오 담론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혐오라는 것들이 돌봄의 자격을 갖는 존재와 갖지 못하는 존재를 구분하는 매우 차별적인 어떤 형태의 서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혐오와 차별의 강을 힘차게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동포들이 새롭게 적응하고 와서 열심히 살아가면 해결될 문제라고 바라봐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삶의 불안정성이 강화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불안이 가장 사회적 약자인 디아스포라 여성들과 이주민들에게 투사되어집니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쉽게 혐오의 표적이 되는 이주민 여성들과 동포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의 위험한 강을 건너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은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10년간 봐온 조각보의 많은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말을 했고 싸워왔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류들은 이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0% 한국인이라는 이 동질적인 감각으로는 저 한반도를 뛰어넘어 무수한 대륙을 이동하고 패기와 자율성을 획득한 이주 여성들의 감정과 경험과 철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고 계속 싸웠죠. 그렇지만 이런 싸움이 또 일어날 때마다 백래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동포들 여기서 국적 딸 수 있으니 이젠 좀 순순히 만족할 때가 됐지 않아? 이미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이 됐다.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더 많이 뭘 해달라고? 그건 지나친 요구지. 이것들이 보이는 게 없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랜선은 혐오의 공동체에 의해서 이미 시민사회의 가능성이 많이 파견되었습니다. 평등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혐오 사회를 쓴 캐롤린 MK가 말했죠.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지식을 쌓은 모든 시공간을 공포의 구역으로 돌변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처를 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라는 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확장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여기서 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는 10년 동안 조각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피스테이블, 상호 이해교육, 그다음에 삶 이야기의 독자이며 청취자로서 살아오면서 저 또한 디아스포라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혼의 페미니스트 학자로서 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기후위기와 싸우며 생명과 삶을 지켜내는 생태주의자로서 이미 저 또한 저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많은 한국 시민에게 많은 공격과 혐오 메일과 악성 댓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혐오 너머의 세계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흥분은 고립과 멈춤을 선택하기보다는 강렬한 에너지로 저를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보여준 용감함과 솔직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를 정의와 평등의 범주 안에 초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취약하고 위태로운 삶에서도 협력해야 된다라는 공동체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이주 여성들과 동포 여성들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사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주민들은 자신의 태어난 곳, 이주한 곳, 경유지, 조상의 땅, 새로 정착한 곳들을 경계를 횡단하면서 다양한 장소의 사회적 재생산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기여자이고 동시에 충분하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특히 새로운 것은 이들은 이미 다양한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다양한 체제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취약한 조건 안에서도 함께 일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배워왔던 존재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경계를 횡단하면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결속의 가능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낯선 곳을 많이 거쳐간 사람만이 누군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여성들은 혐오와 차별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동질성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경계를 횡단해온 내공을 갖고 또는 용기를 갖고 감정을 갖고 타자의 취약성을 읽어내릴 수 있는 감정과 돌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조각보 창립 10주년 때 제가 받은 많은 수혜와 제가 받은 많은 영감이 저를 끊임없이 혐오와 차별과 싸우는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데 큰 힘을 주셨고 조각보의 선생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의 미래와 또 다른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주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저는 믿고 많이 존경합니다. 디아스포라 여성분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혐오와 차별의 위험한 강 너머의 세계에 훌륭한 친절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네, 제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김현미 교수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 맨 처음에 이 강연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사실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네,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길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정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 그리고 인간다움을 박탈하는 전염병이며 그리고 모든 집단의 상호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접촉, 만남, 상호작용을 장려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자료집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박준규 선생님께서 저희 한양대학교 한민족 다문화 삶 이야기와 함께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진원 선생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 조각보가 시작하던 시기 아담하고 정겨운 사무실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10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어쩌면 그 전에 배웠을지 아니면 잠시 한국 방문 중에 갔었던 건지도 가물가물하지만 김수김 선생님과 워크숍에 참가했던 분들과의 정겨운 대화 분위기가 아직도 제 가슴에 그대로 남습니다. 저도 귀국동포로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정진원 드림. 네. 예, 많은 분들이 댓글로서 큰 호응을 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자, 김현미 교수님 강의 감사드리며 강의에 이어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제외 동포와 국내 거주 동포 전문가 등 5분의 토론이 각 지역에서 줌 참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토론은 박연희, 김숙진, 윤보연, 이란, 배안젤라 선생님 순서로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토론문을 사전에 받아서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자료집인데요. 너무나 훌륭한 글들이라서 이 5분의 토론문을
함축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아쉬운데요. 저희가 사전에는 2분 내외로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조금 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우신 분들은 추후 저희 조각보 다음 카페에 이 자료집 원문을 올릴 예정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박연희 선생님께서 제 첫 번째 순서로 토론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박연희 선생님은 잠깐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 김숙진 선생님께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신문사의 김숙진 선생님께서 어려울 때 서로를 돌보는 공존의 지혜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숙진 선생님 연결 되셨나요, 선생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음소거 버튼을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타슈켄트의 김숙진입니다. 이곳에는 약 17만 4천여 명의 고려인 동포와 한국인 2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코비드로 인하여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도시 봉쇄가 단행되었고 고려인 코로지 마을에서는 장의사 차량이 하루에도 8번 이상 관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중증 환자만 치료소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경증 환자는 자택에서 격리하며 지역 의사와의 원격 상담으로 치료받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중국 때문이야 라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의 말이 회자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중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가 뉴스화된 적은 없습니다. 1937년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낯선 곳으로 온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레뼈식가와 차이를 나눠주며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던 우즈벡이라 코비드19 상 긴급 구호용품 꾸러미를 만들어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가정에 지원하고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상하지 못했던 코비드의 위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돕고 없어도 관심과 고통을 분담하며 우즈벡의 한인들은 코로나를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어 지구의 디아스포라로서 지구를 지키고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는 여정에 우즈베키스탄의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디아스포라의 연대와 공생의 틀을 만들어가는 조각보의 창립 제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에 강제 이주된 우리 17만 4천여 명의 고려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 현지 분들이 레포시카와 차이를 나누어 주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는 사실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예. 더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영인 대표님께서 댓글 또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다현님이 모두에게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힘과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 참 와닿네요. 안내자와 같은 디아스포라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김현미 교수님의 강연 속에 생각해 볼 것들이 정말 많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차별과 혐오 넘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지리산에서도 왔습니다. 하태웅님이 모두에게 지리산에서도 조각보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역사 속에 나누어진 우리 민족의 또 다른 나들이 이 땅에서 대륙까지 서로 품으며 하나 되어 어우러지기를 빕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저 멀리 타스켄트에서 여기까지 함께하는 이 함성들이 귀에
막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어서 다음 토론 또 가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보영 선생님, 그리고 이란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연희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원래는 배안젤라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현지 인터넷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쉽게도 참여를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보영 선생님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북한 공부하는 윤보영입니다. 조각보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좀 자신의 삶, 생각, 그리고 실천, 연대 이 영역에서 조각보를 함께 잊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뜻깊고 소중한 축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현미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10년이 조각보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것인지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들으면서 내내 좀 소름이 돋고 막 자꾸 왜 그런지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좀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고 규정 짓는 선주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지위가 더 이상 어떤 특권이 아니다. 그리고 이주민, 나는 PR을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그와 나라고 구분 지을 수 있거나 이 편 아니면 저 편이라고 구분할 수 없다는 이제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장소가 곧 나의 것은 아니고 사실상 오늘날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을 이주하지 않은 채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살다 죽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즉 말씀은 나 역시도 이주민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고 또 우리는 서로를 긴밀하게 도와주고 돌보면서 또 서로의 노력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라고 말하기 그렇네요.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은 이미 충청도민들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미 같이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모른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자신의 어리석음만을 증명하는 것인가 좀 약간 경고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르쳐줘야 될 대상,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이주하는 경험 중에 얻었던 많은 생각들을 오히려 우리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안내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혐오와 차별 너머까지 같이 함께 더불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좀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이 선생님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삶, 그리고 생각, 실천, 그리고 조각보에서 보여주셨던 면대의 깊은 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혐오와 차별의 강을 막 건너고 계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조각보의 이 소중한 여정에 제가 오늘 참여하고 또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결국 우리가 모두 연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받고 있음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네, 우리 모두 조각보 회원들과 여기 계신 모든 참여해주신 분들이 이 혐오의 강을 건너고 있는 이 현실,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줌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 이렇게 음소거하지 않으시게 틀어놓으시면 계속 하울링이 생기니까요.
말씀하시는 토론자분들이나 발언하신 분들 외에는 모두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꿀 때이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전국 애심 여성 네트워크의 이란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란 선생님. 네, 이란입니다. 들려요, 저희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잘 저희 들립니다. 목소리가 들려요? 네, 그럼 지금 발표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혐오와 차별 너머의 세계로의 안내자가 되자는 김현미 교수님의 기도 강연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잊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중국 홍민으로 살고 있는 한민족의 후손입니다. 중화민족 운명 공동체 안에 56개 민족 가운데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민족 신분이지만 현재 소수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혐오를 받거나 차별당하는 일은 없고 국가문화유산지구에서 30년간 전속 기한을 마치고 지금은 국가에서 주는 정년 퇴직금을 받으면서 민간 자선 공익단체에 몸을 담고 무보수로 공익자선 사업에 봉사하고 있으며 정화적인 환경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주한 조선인의 3세로서 저와 저희 세대들도 50여 년 전에는 차별과 혐오를 당해본 여라린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난 시기 중국에서 벌어진 문화혁명 시간입니다. 조선의 친인척이 있는 조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일제시대 때 일제의 강압으로 일본어를 배운 것 때문에 조선 간첩 또는 일본 간첩으로 의심을 받고 아이들은 각자의 갔다가 돌아오는 길목에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뒷골이 빵주더라.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던지는 강령이 얻어맞아 터지고 가방을 빼앗기는 등 차례수를 당해갔겠죠. 그러기에 저도 현재 한국에 계시는 중국 국적 소유자 조선족 동포들이 이주민으로 소수자로서 당하는 혐오와 차별시로부터 오는 서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한시조선 후 48년간 수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을 모국으로 간주하고 뿌리를 찾아서 또는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으로 간주하고 화려한 그림을 품고 찾아되어 왔으며 그 수적으로 적어도 1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고학력자도 있고 각 분야에서 근무해온 가정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도 있으나 환경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고 말투나 관습이 다름으로 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기에 본인들이 우세나 장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보장이 없는 소위 삼지 노동에 동참하면서 시시각각 생존의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 무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인하여 한국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무차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차별시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한국 내 조선족 동포들로부터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에 계시는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일자리를 잃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주민들이 정부와 사회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기본 생존이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하고 문명하고 삶의 질이 높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길에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이 아주 우선적인 실천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관영 언론에서부터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하여 정면 보도를 많이 하여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 정서와 차별시를 절감과 동시에
이주민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소중한 공동체 구성원임을 인정할 수 있게끔 여론적인 선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제정 시 이주민들이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보수와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조정하여 제도적으로 이주민들의 생존이 보장받을 수 있게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껏 단일 민족 국가로 살아온 한국인들은 세계화 물결 속에서 찾아 들어온 다른 제도권에서 다른 말투를 쓰는 이주민들을 단시에 내에 같은 운명 공동체 성원으로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잠시는 잃는 것이 더 많을지라도 말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 성원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노를 더 나가야만이 다 같이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족을 포함한 이주민들도 공동 운명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자신의 사이와 다름을 스스로의 우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의 위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시죠. 올해 7월 16일 중국 하남성 경주에는 갑자기 내린 1시간 폭우에 수심이 2m 이상 되고 지하철에 물이 연기하여 1시간 내린 뒤에 무한 생명 10여 명이 지하철에 갇혀 사망한 국제 시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뿐만 아니라 거의 2주가량 국제호우가 매일 쏟아지며 불과 2개월 만에 이전인 1,366만 4,300여 명이 생기고 73명의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가 있는 채로 885억 3,4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찌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무절대로 발전을 다그치면서 자연을 파괴한 데서 비롯된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가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진행시키고 악성기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마다 특히 여성들이 앞장서서 생활 쓰레기 줄이기, 오염배출 줄이기를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소감을 제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좋은 발표의 기회를 주신 조각보 김수진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장미스토리 이야기의 한 주인공으로서 윤은정 선생님이 기타는 머리를 결실이 끝내 결실을 보게 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선생님께서 중국에 이주한 조선인 3세로서의 경험, 그리고 제중 동포로서 국내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설명, 기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댓글 다시는 거 깜빡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란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지금 회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잘 들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까 안내드린 대로 조각보 다음 카페에 가면 자료지 원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낯선 그 너머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선언권 글로벌 센터의 박연희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연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죠? 예. 네. 1분을 해라고 해서 조각보 10주년을 축하할 기회도 없을까 생각했는데 다행이어서 우선 축하드리고 김수김 이사장님과 그 외 조각보 회원들한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현미 교수님이 혐오와 차별, 너머의 세계로의 안내자가 되자는 발제문을 읽었고요. 잠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이 사회에서 늘 그릇된 시선에 시달려왔던 이주민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차별된 시선과 부딪히면서 상처도 많았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 또 이대로 우리는 한국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차별과 혐오는 한국 사회의 수면 위에 확 떠올랐습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기록하자 현재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이주민을 지목하고 낙인 찍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시기에 간병인들은 일주일에 덴탈 마스크 하나를 빨아 쓰면서 간병을 해야 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주민들을 배제하자 여러 이주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인권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주민들은 겨우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또다시 이주민들을 배제하고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 위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지가 중국 무한이라는 원인으로 대림동은 고스란히 바이러스 전염 지역으로 주목받기도 했고요. 대림동의 중국 종포들은 솔선적으로 방역에 나섰고 열심히 홍보하고 방역을 함으로써 코로나 초기에 다행히 대림동은 코로나의 청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차별해도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는요, 2016년에는 1조 2,399억 원, 17년에는 1조 3,178억 원이고요. 매년 5%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99%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비자 연장을 못하고 체류만 하고 있는데요. 또 일할 수도 없고 건강보험도 낼 수 없고 또 은행거래도 할 수 없는 투명 인간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을 했던 분들은 재입국 후 400만, 600만 이상의 벌금을 내고 체류 비자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익숙해지고 체념하고 있는 이주민 당사자로서 오늘 김현미 교수님이 발제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그리고 이주민에게 크나큰 위안을 주었고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심심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교수님은요, 발제문에서 새로운 결속과 연대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의 안내자이다. 낯선 곳을 많이 거쳐간 사람만이 누군가를 안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누군가의 참된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나도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은 중국과 북한을 거쳐 한국의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요. 한국인보다 더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한중 경제 발전 그리고 통일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5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이주민 군단이 한국 사회에 얹혀 사는 부담거리가 아니라 한국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낯섦 그 너머에서 차별은 줄어들고 포용이 늘어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노기란 선생님, 차별과 혐오에 마주친 우리 동포들께서 겪는 고통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박연희 선생님,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은옥 님이 김숙진 선생님, 윤보영 선생님, 이란 선생님, 박연희 선생님 토론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직 한 번 하지 않으셨죠?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분의 발표 겸 토론을 들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강연을 해주셨던 김현미 교수님께서 발표 겸 토론에 대해서 짧게 3, 4분 정도 말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계속 나오게 되네요. 사실은 제가 그 선생님들 윤보영, 박연희 선생님, 멀리서 일한 선생님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무슨 코멘트를 할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저희 책 다시 만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의 삶 이야기 그거 먼저 읽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의 해석을 써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읽고 나서 못 쓰겠는 거예요. 왜 못 쓰겠냐면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라. 너무나 이분들은 흥도 많고 정치적 의식도 강하고 위험에 도전하는 가능성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거 그다음에 많은 데서 해결책을 갖는 생존의 욕구 그다음에 또 반성에 대한 성찰성 이 모든 것이 모든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몇 개의 대륙을 뛰어넘으면서 얻어낸 경험이고 자기 부모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아주 거칠은 지역에서 생존해왔고 적응해왔는지에 대한 항상 부모님들의 조상님들의 스토리를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가능성과 내공은 저처럼 그냥 모범적으로 공부하고 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너무나 큰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글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왜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디아스포라 여성들을 동질화시킨 것은 아닌지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방식대로 적응하고 한국식으로 따라서 해라. 그렇게 사는 길이 이주민들이 생존하는 방식이라고 굉장히 압박을 가했죠. 이분들은 한동안 숨죽이며 살아야 됐고 자신의 북한 액센트, 중국 액센트가 드러날까 봐 지하철에서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살만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분들의 얘기가 어떤 부분에서 그 굉장히 역사를 횡단했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호연지기와 같은 포용력, 그 다음에 남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고 감각을 같이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어린 시절부터 갖추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혐오와 배제의 어떤 이 위험한 강 너머의 세계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분들이 오히려 평등과 정의의 범주에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초대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은 갈등과 이분법, 혐오에 의해서 우리의 빠른 경제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환기시켜 주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안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안의 상태를 어떻게 확장적 민주주의라는 더 넓고 더 깊은 정의와 어떤 형태의 공존의 방법론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많은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낯선 것과의 만남, 상상력을 확장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평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또 한 번 표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각보 창립 10주년과 2021 피스테이블의 3차 논의를 토대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선언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선언문 낭독 중에 한 가지 사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한 줄 캠페인을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화면에서 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도 화면 켜시고 한 줄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본선언문은 성별, 인종, 세대, 종교, 계급, 민족, 국가, 지역 등의 경계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든 이의 안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정신과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선언문 낭독은 조각보 무궁화 대표 김미영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혜응님, 조각보 진달래 회원 마순희님,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 신문기자 김숙진님, 러시아 사할린주 홈스크시 한인회 부회장 이진선님, 중국 정군 애심 여성 네트워크 명예회장이신 이란님께서 차례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한 줄 캠페인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차별과 혐오를 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선언. 2021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삶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동하지 않은 상호 분리의 경험을 가져왔고 가족, 친구를 비롯한 가까운 이들과의 단절을 심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코로나의 영향은 수많은 이들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였으며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에게도 가혹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안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통제 중심적 정책은 국민이 아닌 동포, 외국인들을 차별했고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이자 이주자라는 이유로 삶의 자리에서 타인의 시선에 갇혀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퇴직 명단에 올라야 했으며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사회적 피뢰침이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등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존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이주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에 대한 역사적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공포는 혐오와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안전이란 무엇이며 나와 우리의 안전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여기 있음을,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따라서 안전한 삶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나아가 전 지구적 문제임을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들을 스스로 소외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 생각을 나누고 모인 공동의 의제들을 사회를 향해 외치려고 합니다. 정치 행정 시스템만 기대어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보다 다양한 실천과 연대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포함한 모든 이의 안전을 제한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 연대하기 위해 우리의 결의를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희망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공간 속에서 대륙을 횡단하며 많은 것을 포용하며 새로운 시선을 가진 변화의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세상을 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합니다. 조각보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이 국민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안녕은 모두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음을 미치겠습니다. 함께 세계관을 확장하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경계 넘어 사별과 혐오를 넘겠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운동을 10년간 전개한 사단법인 조각보는
대륙이 조각보와 함께 성, 인종, 민족, 국가 등의 경계를 넘어 분단의 땅에 새 길을 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없는 세상, 사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 행동을 연대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조각보 창립 10주년 경계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어 참가자 일동. 여기는 중국 북경입니다. 조각보 창립 10주년에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계를 넘자! 경계를 넘자! 차별과 혐오를 넘자! 차별과 혐오를 넘자!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디아스포라는 세상을 연다! 디아스포라는 세상을 연다!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입니다. 조각보 제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디아스포라는 세상을 연다. 디아스포라는 세상을 연다. 경계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자. 행사가 열리는 이곳 한국에서부터 멀리 사할린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선언을 함께 외치고 다짐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랜선 위에서 랜선 밖에서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열기를 현장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하울링이 있어서 소리는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저희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디아스포라다. 디아스포라는 세상을 연다. 디아스포라는 세상을 연다. 경계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자. 경계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자.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 캠페인은 사실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뒤에 소리로도 들으셨겠지만 각 지역에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디아스포라는 세상을 연다. 경계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자. 이 문구가 많은 분들에게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조각보의 가수 김향님께서 축하 공연을 해주시겠는데요. 심장에 남는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향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홀로 방황하다가 조각보라는 단체를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조각보 회원으로 활동하는 세터민 김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조각보 창립 10주년 행사를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서도 자주 들었고 대한민국 분들도 자주 부르는 심장에 남는 사람 이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있네. 그런 사람 나는 기준해.
오랜 세월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도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있네. 그런 사람이 나는 못 잊어. 그런 사람이 나는 소중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슴을 울리는 노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영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바로 앵콜 무대를 보고 싶지만 사실 저희의 중요한 앵콜 무대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가 조각보 10주년 기념 2021 경계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데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 한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김승혁 선생님, 조각보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10년을 지키고 가꿔온 이사장님께도 축하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동포사의 푸르른 숲이 되길, 소외된 동포사회와 여성들의 쉼과 숨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정말 심장에 남는 사람 정말 가슴을 울린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럼 책 선물 드리기 위해서는 화상회의 전면에 있는 이름을 신청할 때 이름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네. 예. 2부 순서가 마치면서 오늘 조각보 10주년 행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각보 10주년 경계 넘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행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줌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조각보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난 10년간을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조각보 20년, 30년, 100년도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원으로서, 후원자로서, 연대자로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앵콜 공연이죠. 가수 김향님께서 축복하노라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축복하노라를 함께 춤추며 노래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박수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때 좋은 날 맺어진 인연 모두의 꽃으로 활짝 피었네. 축복하노라 우리 맺어갖고 축복하노라 오늘의 이경사 그대들 앞길에 힘을 넘친다. 언제나 화목한 조각보 되어라. 축복하노라 우리네 조각보 축복하노라 오늘의 이 행복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으로 활짝 피었네. 축복하노라 우리들 조각보 축복하노라 오늘의 이 행복 축복합니다. 네, 모두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